달아 왜 이러는 거야? 그만해. 평생 주인 앞에서 꼬리만 흔들던 다리가 지금은 갑자기 가방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어요. 그 웃던 얼굴은 온데 없고 오직 분노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죽 가방이 완전히 찢어지며 안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져 나왔어요. 민호가 사준 새 운동화, 평생 첫 여행을 위한 소중한 짐들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다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계속 가방을 찢어댔어요. 으르릉. 평생 천사 같던 다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새벽 4시. 순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40년째 변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몸이 스스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야, 일어나자. 침대 옆에서 자고 있던 진돗개가 꼬리를 살랑 흔들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의 맑은 눈동자가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나 웃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관절이 삐걱거렸어요. 71세의 나이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도 씨앗 호떡과 팥떡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순자의 발걸음을 다리가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3살 된 다리는 순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쌀가루를 체에 내리는 순자의 손길이 능숙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반복한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엔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도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감천문화 마을에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옆집 치킨집도 문을 닫았습니다. 건너편 슈퍼마켓도 빈 건물이 되었어요. 이제 이 골목에서 문을 열고 있는 건 순자의 할매떡집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팥을 삶으며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그 밤이 생각났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떡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문 앞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새끼 진돗개 한 마리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떨고 있었어요. 순자의 마음이 순간 아파왔습니다. 어디서 온 거니? 어머니 잃어버렸구나. 순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달처럼 동그란 눈을 가졌네. 달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다리는 순자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순자의 기분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순자가 슬플 때면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고, 기쁠 때면 함께 꼬리를 흔들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리를 사랑했습니다. 할머니, 다리 어디 있어요? 다리 밥 먹었나요? 아이들이 떡을 사러 올 때마다 다리를 먼저 찾았어요. 하지만 요즘엔 그런 아이들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재개발 공사 때문에 소음과 먼지가 심했어요.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끊어졌습니다. 다리야,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순자가 중얼거리자 다리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 민호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게 느껴졌어요. 괜찮다. 걱정 마라.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일찍 주무세요.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딸 하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아서 연락조차 드물었어요. 가끔 카톡으로 안부를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다리를 쓰다듬으며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조선소에서 사고가 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여보, 떡집 잘 지켜봐. 영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영수와 함께 시작한 작은 떡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꿈을 키웠던 곳이었어요. 다리야, 할머니가 약해 보이니? 다리가 순자의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순자는 다시 떡 반죽을 주물렀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영수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업체에서 보낸 편지가 또 왔어요. 빨간 글씨로 최종 통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야,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다리는 순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순자가 울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 7시, 떡집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힘을 내서 간판을 켰어요. 할매 떡집, 오늘도 문을 엽니다. 다리가 꼬리를 흔들며 순자를 응원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작은 떡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리는 순자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더욱 다정하게 곁을 지켰습니다. 오후 3시, 평상시보다 조용한 떡집에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 금순이 아니야? 문을 열고 들어온 건 50년 지기 친구 김금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와 다른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야, 안녕? 금순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순자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앉아. 차 한잔 할까? 고마워. 금순이 떡집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비비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금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엔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다리가 금순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순자는 다리의 이상한 반응에 의문을 품었어요. 순자야, 나 오늘 너한테 제안할 게 있어. 금순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차를 끓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뭔데? 동네 온천 1박 2일 여행 어때? 우리 둘이서 말이야.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떡집을 운영하면서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여행? 갑자기 왜?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금순의 말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리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울었습니다. 평소엔 절대 그런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요. 다리야, 왜 그래? 순자가 다리를 쓰다듬었지만 다리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좋을 것 같아.
온천도 몸에 좋고 우리 오래간만에 추억도 만들고 금순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오히려 이상했어요. 순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쉬고 싶었어요. 요즘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떡집은 어쩌지? 40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하루 이틀 쉬는 게 뭐가 문제야? 사람이 기계냐? 금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친구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그때 다리가 갑자기 일어나서 금순 앞에 서더니 으르렁거렸습니다. 달아, 안 돼. 순자가 놀라서 다리를 불렀어요. 다리는 평생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이러지? 금순이 이모 잘 아는데. 금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어요. 순자야, 걔가 좀 이상하네. 괜찮아? 미안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봐. 순자는 다리를 달래려고 했지만 다리는 계속 금순을 경계했습니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한진건설 박 과장이 금순을 몰래 만났던 것입니다. 동네 커피숍에서였어요. 김금순 씨,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박 과장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를 여행 보내주세요. 며칠만요. 왜요? 그냥 할머니가 쉬셔야 할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과장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순자의 떡집이 재개발 구역의 마지막 남은 건물이었습니다. 다른 상가들은 모두 철거했는데 순자만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없는 사이에 철거를 진행하려는군요. 박 과장의 계획이었습니다. 금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만이면 되겠죠? 네, 며칠만요. 금수는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순자를 배신하는 줄 알면서도요. 다시 떡집으로 돌아와서 금수는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좋은 기회야. 언제 또 이런 시간이 있겠어? 순자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 민호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어머니, 금순 이모가 여행 가자고 했다면서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니? 이모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좀 쉬게 해드리고 싶다고요. 금순이 미리 민호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박 과장의 지시였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 고생만 하셨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떡집은 하루 이틀 쉬는 게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죠. 이어서 딸 하은이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여행 꼭 가세요. 평생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셨잖아요. 자녀들의 지지에 순자는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금순이 여행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낑낑거리고 떨었습니다. 다리야, 왜 그래? 할머니가 여행 가는 게 싫어? 다리가 순자의 팔을 앞발로 붙잡았습니다. 가지 말라는 뜻 같았어요. 순자야, 걔는 원래 주인이 여행 가는 걸 싫어해. 신경 쓰지 마. 금순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다리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저녁이 되자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금순아, 나
여행 가볼까? 정말? 와, 좋아. 금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다리가 슬픈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다리를 안아주었어요. 다리야, 할머니 금방 올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다리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생애 첫 여행이었어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리는 순자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로 여행 당일 새벽 5시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1년 살면서 처음 가는 여행이었거든요. 다리야, 할머니 오늘 여행 가. 다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순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슬펐어요. 순자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어요. 설레는 마음에 콧노래까지 흘렀습니다. 1박 2일이니까 금방 올게. 다리가 순자의 발목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뜻 같았어요. 괜찮아, 다리야. 금순이 이모랑 재미있게 놀다 올게. 하지만 다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순자가 가방 지퍼를 닫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다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가방으로 달려들었어요. 달아, 안 돼. 순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리가 가방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야, 왜 이래? 그만해. 다리는 평생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온순하고 착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가방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옷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다리가 왜 이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소음을 들은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자야? 다리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동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다리를 바라봤어요. 평소 웃는 얼굴로 꼬리를 흔들던 다리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이렇게 반대하니까 망설여졌어요. 다리야, 왜 그래?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 다리가 순자의 손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금순이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순자야, 준비됐어? 이게 뭐야? 금순이 찢어진 가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리가 가방을 찢어버렸어. 왜? 모르겠어. 갑자기 이상해졌어. 금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질까봐 걱정되었어요. 다른 가방에 다시 싸자. 시간이 없어. 순자는 서둘러 다른 가방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또 방해했어요. 가방 앞에 서서 으르렁거렸습니다. 다리야, 제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리의 이상한 행동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여행을 가라고 했고 금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다리 몰래 다른 방에서 가방을 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다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다리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 다리가 따라와. 괜찮아. 조금 뛰다가 포기할 거야.
금순이 말했지만 다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km. 다리가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택시 기사도 놀랐습니다. 저게 대단하네요. 끝까지 따라오네. 순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동네역에 도착했습니다. 다리도 뒤따라 도착했어요. 숨을 헥헥거리며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달아, 이제 그만해. 할머니 정말 가야 해. 하지만 다리는 순자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기차역 대합실 한복판에 누워버렸습니다. 어머나.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어요. 걔가 역 한복판에 누워있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저게 왜 저래? 주인 따라온 것 같은데? 구경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지나갈 수 없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리야, 비켜. 사람들이 지나가야지. 하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순자를 올려다보며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무원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걔를 좀 치워주세요. 미안해요.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순자는 다리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다리가 더 단단히 버텼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와, 신기하다. 걔가 주인 여행 막는다. SNS에 올려야겠다. 순자는 점점 당황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경하고 있으니 부끄러웠거든요. 금순아, 어떻게 하지? 그냥 기차 타자. 다리는 알아서 집에 갈 거야. 하지만 순자는 차마 다리를 두고 갈 수 없었어요. 다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구경꾼들은 더 많아졌고 영상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마침내 포기했어요. 금순아, 미안해. 나는 못 가겠어. 뭐? 왜? 금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가? 걔 때문에 여행을 포기한다고? 미안해. 다음에 가자. 순자는 다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리가 순자의 품에 안기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이겼다는 듯이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야, 정말 왜 그랬어? 다리가 순자의 얼굴을 핥았어요.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금수는 혼자 기차에 올랐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 혼자 가볼게. 미안해, 금순아. 기차가 떠났습니다. 순자와 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리야, 너 때문에 금순이한테 미안해졌잖아.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기뻐했습니다. 순자가 집에 있어서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다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리가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던 걸까? 다리는 순자 곁에서 안전하게 잠들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로. 다음 날 오후 2시, 순자는 다시 떡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포기한 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역시 집이 최고야. 다리가 순자 곁에서 안심한 듯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어요. 다리야, 어제 왜 그랬어? 정말 신기했어. 다리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에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 스쳐갔어요. 오후의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어머, 뭐야? 순자가 깜짝 놀라 밖을 내다봤어요. 옆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어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노후된 가스배관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옆 건물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기 시작했어요. 다리야, 어떡하지? 다리가 벌떡 일어나 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건조했어요. 불길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 순자가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습니다. 여보세요. 화재 신고합니다. 감천문화마을에서 불이 났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하지만 불길은 이미 주변 상가들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1개, 2개, 3개. 순식간에 5개 상가가 불에 휩싸였어요. 빨리 대피하세요. 소방관들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나왔어요. 할머니, 아이들, 젊은 엄마들이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다리가 갑자기 뛰어나갔어요. 달아, 위험해. 순자가 소리쳤지만 다리는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리를 잃을까봐 무서웠거든요. 연기가 자욱한 골목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야옹, 야옹. 동네 길고양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고양이에게 다가갔어요. 평소엔 고양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리가 고양이를 입에 물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와, 저게 봐. 고양이를 구해주네. 사람들이 놀라며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연기에 휩싸인 골목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할머니였어요. 할머니, 다리가 김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연기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리가 김할머니의 옷을 물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전한 곳까지 끌어냈어요. 다리가 할머니를 구했어. 대단해, 정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김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다리를 꽉 안아주었어요. 다리야, 고생했어. 정말 대단해. 다리가 순자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숨이 거칠었지만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화재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진건설 직원들이었어요. 박 과장도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여기 있지? 순자가 의아해했어요. 박 과장의 얼굴이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순자가 여행을 가지 않았고 화재까지 났는데 다리가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죠? 조용히 사라져. 들키면 안 돼. 박 과장과 직원들이 슬금슬금 사라졌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급하게 도착했어요. 금순이 뛰어내렸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금순아,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뉴스에서 봤어. 감천마을에 불났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금순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순자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금순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뭔데? 사실은 금순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박 과장이 준 돈이야. 너를 여행 보내라고.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뭐라고?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금순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친구를 배신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왜 그랬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었어요. 돈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박 과장이 며칠만이라고 해서. 그래서 나를 속였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그때 다리가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어제 금순을 경계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알고 있었구나. 순자가 다리를 쓰다듬었어요. 다리에 직감이 옳았던 거예요. 한편 지역 방송국 기자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걔가 화재 현장에서 사람과 고양이를 구했다고요? 네, 정말 신기했어요. 다리라는 게예요. 목격자들이 증언했습니다. 기자가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인터뷰요? 다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다리는 어떤 개인가요? 3년 전에 구조한 아이예요. 정말 착하고 똑똑해요. 카메라가 다리를 비췄습니다. 다리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다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감천문화마을 화재 현장에서 진돗개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전국 사람들이 다리의 영웅적인 행동에 감동했어요. 순자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리가 어제 여행을 막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다리야, 내가 나를 구한 거구나. 다리가 순자 곁에 다가와 머리를 기댔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주일 후, 다리의 이야기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영웅 개다리, 화재를 예감한 신비한 진돗개,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다리를 다뤘어요. SNS에는 다리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놀라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리에게 관심을 보일 줄 몰랐거든요. 다리야, 우리가 유명해졌어. 다리가 꼬리를 흔들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온순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민호예요. 민호야. 순자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 다리가 대단하지? 어머니가 더 대단해요. 다리 말을 들어서 여행을 안 가신 게 민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민호야, 나 내일 부산으로 내려갈게요. 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오겠다고 했어요. 정말? 네, 하은이도 함께요.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겠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후, 민호와 하은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하은이 순자를 꽉 안아주었어요. 순자는 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은아,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호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괜찮다. 다리가 있어서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다리가 민호와 하은이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다리구나. 정말 똑똑하네. 하은이 다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시민단체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는 감천마을 지키기 모임입니다. 감천마을 지키기 모임? 다리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마을을 재개발로 없앨 수는 없죠.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다리 때문에 마을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떡집도 지켜야 해요. 40년 전통을 없앨 순 없잖아요. 한편 한진건설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의 불법 행위가 언론에 알려진 거예요. 재개발업체, 주민 속여 강제 철거 시도, 뇌물로 친구까지 매수한 악질업체. 신문 일면에 박 과장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한진건설은 재개발 사업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어요. 순자는 뉴스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구나. 그 후 며칠 동안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리를 보러 왔습니다. 다리 어디 있어요? 영웅계 다리 보러 왔어요. 떡집이 순식간에 북적거렸어요. 4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씨앗호떡 주세요. 팥떡도 유명하다면서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하은이가 어머니를 도왔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하은아. 엄마,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왜? 엄마의 떡 만들기를 배우고 싶어요. 40년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요. 순자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이 가업을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정말? 네, 다리가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아준 것 같아요. 다리가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꿈을 꾸었어요. 고인인 남편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영수야. 다리 잘 키웠네. 고마워. 영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아이들이 함께 할 테니까. 정말? 다리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야. 천사 같은 아이지. 순자가 눈을 떴을 때는 새벽이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리가 순자 곁에서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감천문화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에서 마을 보존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요청이 빗발쳤거든요. 감천문화마을 문화유산으로 지정. 다리 효과로 관광명소 부활. 떡집에는 매일 수십 명의 손님이 왔어요. 순자와 하은이 함께 떡을 만들었습니다. 하은아, 반죽을 이렇게 해야 해. 네, 엄마. 어려워요. 천천히 배우면 돼. 3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민호도 주말마다 내려와서 도왔습니다. 다리는 마을의 완전한 명물이 되었어요. 다리야, 사진 찍자. 우와, 진짜 다리다. 아이들이 다리를 보러 와서 함께 놀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온순하고 착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다리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 빈 건물이었던 곳들에 새로운 가게들이 생겼어요. 카페, 기념품 가게, 작은 갤러리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리야, 내 덕분에 마을이 살아났어. 다리가 순자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고마워, 다리야. 정말 고마워. 순자는 다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감천마을의 알록달록한 지붕들이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자와 다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은이가 내일 팔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하은아. 고생했어. 다리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다리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다리는 순자 곁에서 편안히 잠들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감천문화마을의 작은 떡집에서 할머니와 딸과 손녀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와 함께